사암진법에 수록된 사암도인 친구 요결, 이 요결의 내용을 의과학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사암심 아카데미. 다문문 토론 중이었어요. 다문문은 10개의 중우를 다루고 있어요. 좀 깁니다. 갈 길이 멀어요. 진도 나가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토론 이어드려야 되는데, 따끈따끈한 댓글 토론이 있어서 아주 유용한 댓글 토론이라서 이거 먼저 토론하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14님께서 사암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이런 강의 듣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9M님께서 10년 동안 쓰고 있는데 문제 없던데요, 그러시면서 어떤 큰일이 있었는지 예시 부탁드려요. 9314님께서 변증이나 체질 고려가 잘못되거나 자극량 조절 실패 시에 잘못되는 거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시면서 특히 병이 심하실수록 잘못된 방향으로 놓으면 부작용이 크기에 한의사한테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사암심 놓는 한의원 찾아보면 많아요. 결정적으로 아주 훌륭한 충고의 말씀. 특히 무슨 병에 무슨 정격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다 어르신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댓글 같이 생각해 봅니다. 존 가프리 삭스 시인이에요. 맹인과 코끼리 이야기는 인도에서 유래되었으며 19세기 미국 작가 존 가프리 삭스에 의해 영어시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시는 지각이 사람이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것에 어떻게 기초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야기에서 6명의 맹인이 코끼리를 만집니다. 각 사람이 같은 동물을 만지지만 코끼리에 대한 그들의 주장은 그가 지각할 수 있는 것에 근거할 뿐입니다. 이 시는 선입견과 인식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독자들에게 경고합니다. 6명의 맹인에게 이 동물의 이름은 코끼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져보고 각각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해 보세요. 한 사람은 펄렁이는 귀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부채처럼 생겼다. 어떤 사람은 날카로운 상아를 만져보면서 아니야, 코끼리는 창처럼 생겼네. 또 한 사람은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뱀처럼 생겼다. 사다리에 타고 올라가 몸통을 만지면서 어떤 사람은 코끼리는 벽처럼 생겼어. 또 한 사람은 다리를 만지면서 아니야, 코끼리는 나무처럼 생겼어.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면서 아니야, 코끼리는 밧줄처럼 생겼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의 결론은 이들의 주장이 각각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맹인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건 옳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합쳐보면 그게 코끼리의 모습입니다. 오해와 편견, 이것은 의학에도 존재합니다. 사암심 오해와 편견, 그것 불식시켜드리고자 바쁜 와중에도 토론해 봅니다. 변증이나 체질 고려가 잘못되거나 자극량 조절 실패 시에 잘못되는 것 여러 번 봤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병이 심할수록 잘못된 방향으로 놓으면 부작용이 크기에 맞습니다. 사암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사암심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의학적 판단 없이, 의학적 지식 없이 이거 뇌증과 같네, 내가 폐전격증이었어, 함부로 예단하고 침 놓으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말과 다름없죠. 그리고 강의 듣고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의학은 과학이에요. 공부하지 않고 그죠? 강의 몇 편 들었다고 나 간전격증이었어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 라는 말씀과 다름이 없겠죠. 그런데 특히 무슨 병에 무슨 정격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9314님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사암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이런 강의 듣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일반 채침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적용하면 큰일 나지요. 옳게 적용해야지요. 잘못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분이 한의사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의사한테 받는 게 훨씬 나아요. 사암침 넣는 한의원 찾아보시면 많습니다. 그런데요, 특히 병이 심하실수록 잘못된 방향으로 놓으면 부작용이 크다. 이 문구를 보고 이분 한의사 아니구나. 아니, 그러함에도 좋은 친구예요. 만약에 이분이 한의사라면 그러면 이분은 한의학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 라는 점을 우정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서, 원래 사암침법 TV의 취지는요, 사암침 전문의들이 실수 없이 사암침을 놓을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 방송을 개설했습니다. 랜덤으로 들어오셔서 몇 편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시간 애터 모멘트 상태에서 어떤 한의사분, 금방진 새끼, 네가 뭔데 막 전문의들에게 한의사들에게 사암침을 지도한다는 거야. 원래 취지가 그랬어요. 제 취지가. 그래서 20여 년 전에, 아직 방송을 개설하기 전이에요. 그때는 한의신문, 민족의학신문 등등의 방을 냈어요. 원하는 한의사들이요, 함께 공부하자. 그렇게 방을 냈어요. 토요일 3시간, 일요일 3시간, 주당 6시간, 한 달에 200만 원, 한 달에 4번 하는 거예요. 그걸 3개월 텀으로 해서 1인당 한 달에 200만 원씩 받고 제가 지도했어요. 그때 축적된 그 수업료로 초기 책을 쓸 수 있었어요. 아주 고마운 분들이죠. 원래 취지가 사암침 실수 없이 구사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도하자. 그러다가 일반인들에게도 나와 내 가족의 건강 도우미가 될 수 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증거하고 있죠. 덕분에 초기에 함께한 한의사들 다 떠났습니다. 그들은 일반인들에게 이것을 공개하는 것 원치 않았거든요. 아니, 이건 전문가도 구사하기 힘든 요법인데 이걸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면 어떡합니까? 지금도 같이 하고 있는 한의사들도 있지만, 많은 한의사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한 한의사들이 일반인들에게 공개한 것을 계기로 저와 연락 안 합니다. 그러다가 가끔 몇 년 만에 아주 난이한 환자가 있으면, 선생님 아무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도움 청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한의사의 고백, 20년 동안 사암침 공부했어요. 그런데 안 나, 해보니까 낫질 않아. 그래서 사암침 A 하고 그냥 던져버리고 안 낫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의 방송이나 방송교재 보기 전에는 사암침으로 낫는 확률이 30%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최소한 70% 넘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분도 한동안 열심히 저와 전화통화, 심지어 환자 옆에 두고도 전화통화하고 그랬는데,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지금의 이 상황 못마땅하신지 연락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도 섭섭하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사암침으로 우리나라 의학의 위대함을 알리고 있는 정말 훌륭한 사암침쟁이 의사들 많거든요. 어쨌든 다시 읽어드립니다. 사암침법 TV의 원래 취지는 사암침 전문의들이 실수 없이 사암침을 잘 놓을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서 개설했습니다. 특히 병이 심할수록 잘못된 방향으로 놓으면 부작용이 크다. 이 문구에서 저는, 좋은 말씀이지만 이번 한의사는 아니구나. 만약에 한의사라면 기초부터 다시 공부해야 될 뿐이다. 왜? 이건요, 부작용이 아니고요, 의료사고예요. 옛날 아주 멀지 않은 먼 옛날, 군대에서 누가 배가 아프다 그러니까 위생병이 배에다가 아까짓게 발라줍니다. 그런데 얘는 떼굴떼굴 굴러요. 그러다 출도해. 그래서 급히 큰 병원으로 옮겼는데 맹장이 터져버렸대. 그러면 이건 아까짓기 부작용이랍니까? 이게 아까짓기 부작용이에요? 아니죠. 의료사고죠. 의료사고. 맹장이 터진 놈에게 아까짓기 발라준 건 아까짓기 부작용이 아니에요. 의료사고예요. 사암침을 잘못 놓아서 낫기는커녕 더 아파? 그건 부작용이 아니에요. 의료사고예요.
잘못 판단한 의사의 과실이에요. 이 사람이 의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의 행위는 의료사고지 삼심 부작용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좋은 말씀 하시다가 이러한 엄청난 실수를 하십니까? 스페셜리스트들을 위해서 이러한 의료사고가 나지 말라고 이 방송 개설한 거예요. 특히 무슨 병에 무슨 정격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맞아요. 장국노현 요결 28장 요통문 네 번째 증. 장국노현이란 머리가 발에 달만치 구부러진 증이니 폐가 상했기 때문이다. 태백, 태연 보하고 소부 어제를 사와라. 즉 폐정격을 써라. 꼬부랑 할머니 폐정격 놓으면 허리 펴집니다. 그러니까 꼬부랑 할머니 폐정격. 그런데요, 제가 언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언제 꼬부랑 할머니 폐정격 놓으면 낫습니다. 언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저는요, 꼬부랑 할머니에게 폐정격 쓰면 허리가 펴지는데 왜 펴지는가? 왜? 폐정격을 놓으면 어떻게, 왜, 못담시 허리가 펴지는가? 이걸 말했죠. 아마 이 글을 쓰신 분은 우리 방송 아마 많이 봤어야 한 10편 봤을라나? 아니면 서너 편 봤을라나? 장님 코끼리 만지시기에 이러한 좋은 말씀이긴 해도 우리 방송은요, 단 한 번도 꼬부랑 할머니 폐정격 써 이런 식으로 안 했어요. 꼬부랑 할머니에게 폐정격을 쓰면 허리가 펴져요. 그런데 왜 펴지는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하면서 의학 논문 등등 브라브라브라 설명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죠. 폐정격을 놓으면 어떻게, 왜, 무엇담시 허리가 펴지는가? 이걸 말해왔지요. 삼심법이 과학이라면, 의과학적인 요법이라면 동의학자들뿐 아니라 서의사들도 폐정격을 놓으면 허리가 펴진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어야 삼심이 과학이에요. 삼심이 의학이에요. 만약에 아니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꼬부랑 할머니 폐정격 놓으면 펴진다니까 이렇게만 말하면 우리 방송은 접어야 돼요. 문 닫아야 돼요. 혹세무민이에요. 박수무당만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폐정격을 놓으면 어떻게, 왜, 못함시 허리가 펴지는가 이걸 설명했어요. 폐성심장이라는 병증이 있습니다. 폐성심장은 폐심장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용어이다. 폐성심장은 폐고혈압을 초래하는 호흡계의 1차 장애로 인해 심장의 우심실이 비대 또는 팽창 및 기능의 변화를 말한다. 이걸 폐성심장이라는 병증이라 합니다. 폐고혈압은 심장에서 폐로 혈액을 운반하는 폐동맥 내의 혈압이 높아져 폐동맥이 두꺼워지고 폐의 혈액순환이 나빠지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은 기침 및 천식을 동반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중요 원인이 됩니다. 폐성심장은 경피증과 같이 폐를 손상시키는 자가면역 질환이기도 하고 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유발하기도 하며 폐의 만성 혈전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낭포성 섬유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심한 기관지 확장증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폐 조직의 흉터, 간질성 폐질환이 폐성심장병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기도 염증으로 인해 호흡 정지를 유발하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도 폐성심장의 증상이기도 합니다. 폐혈관의 특발성, 괄호 열고 특이한 원인 없이 폐가 젖어드는 것 또는 확장하는 것, 중요한 것, 척추 상부의 심한 만곡, 즉 척추측만증이나 척추후만증 역시 만성 폐성심장에 따른 폐부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거금 450여 년 전에 삼두인은 폐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는 폐정격으로 꼬부랑 할머니를 고쳤어요. 아니 우리의 위대하신 스승 삼사부님은 이걸 어떻게 하신 걸까? 최근에 제가 답을 찾았어요. 삼두인 시대에 장영실의 후예 중에 누가 타임머신을 만들었구나. 삼사부님은
타임머신을 타고 현세에 다녀가신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지 않고야 이거 어떻게 설명되냐고. 다시 읽어드립니다. 폐성심장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도 일으키고요,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염 등등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폐부전은 척추 상부에, 흉추에 심한 만곡, 척추 측만증, 척추 후만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폐부전으로 인해서 꼬부랑 할머니가 될 수 있다. 삼두이는 그걸 아신 거예요. 삼두이께서 타임머신을 타고 현세에 왔다 가셨는지 몰라도 그분은 정교한 의학관으로 폐 기능이 약해지면 꼬부랑 할머니 될 수 있구나, 쿼지모도증이 될 수 있구나, 폐전격으로 치료해 주셨다. 우리 방송은 꼬부랑 할머니 폐전격 넣으면 돼요, 폐전격을 넣으면 어떻게 펴지는데, 그런 거 묻지 마시고요, 그냥 폐전격 놔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 방송은 그렇게 무모한 방송 아니에요. 30 넘는 한의사들 중에 이것을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방송 왕 시청자님들은 꼬부랑 할머니 폐전격 놓으면 허리 펴져. 왜 펴지는데? 어떻게 펴지는데? 30 놓으면 우리 몸이 어떠한 메커니즘에 발현되어서 펴지는데 그거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보지 않고 우리 방송 교재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한의사 10명 중에 9명 반은 몰라요. 이거 우리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 왕 시청자님들은 삼침 전문의들보다 더 훌륭하다. 여러분들이 박사예요. 여러분들이 도사예요. 삶해수 경험대. 한 남자가 나이 60에 외신 즉 음경이 항시 뻣뻣하여 매야에 옹색하게 6, 7도나 토로 매한가지여서 밤낮 성침이 불능하며 양적이 위벽하고 선도 또한 불리한지라 심신허의 상관이 아닌가 하여 대던소충을 보하고 태백태기를 사하게 수도에 병기하였다. 이거 토론한 거잖아요. 해수문에서. 해수라는 것은 원래 심, 간, 신의 비토가 기하여 착수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그러나 혹 어혈이 있는 자는 어혈을 취하고 혹 노체로 기인하는 자는 노체를 치료하되 원방에 찰색 분치하면 많은 효험이 있더라. 해수, 격렬한 기침 가래, 이것이 어혈 때문에도 생길 수 있단다. 여러분, 어혈방으로 해수를 치료하신 경험이 있어요. 한 남자가 나이 50에 때로 답답한 기운이 있으며 혹은 냉물을 좋아하므로 처음에는 심증인가 의심했으나 효험이 없더니 중년에 많은 상처가 있던 것을 알고 어혈치법을 시한 결과 완치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혈이 있는 자의 심한 해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심한 해수로 고생하고 있었어. 여러 가지 요법을 썼는데 효험이 없어.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니까, 그래서 물어봐야 된다니까. 중년에 많은 상처가 있었다. 그래서 몸에 어혈이 많았다. 그러니까 싸움질을 잘하는 호전적인 사람이라서 남들과 싸우다가 여기저기 멍들었는가? 또는 뭔 죄를 져서 관아에 끌려가서 곤장을 맞고 장독이 났나? 어쨌든 중년에 많은 상처가 있었다. 보니까 여기저기 멍들어 있더라. 어혈이 많더라. 그래서 어혈방을 놓았어요. 어혈방은 삼두인 친구의 요결 41장 혈중문에 나와요. 어혈이 있는 사람의 심한 해수, 어혈방으로 치료했다. 그러면 삼두인께서 매를 많이 맞았거나 쌈질을 많이 해서 몸에 여기저기 멍든 사람, 이 사람의 기침은 어혈 때문이구나. 그래서 어혈방을 놓았어요. 그러면 어혈이 있는 사람이 왜 해수 쪽을 바라는가? 이걸 아는 한의사들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방송 왕 시청자들은 알잖아요. 어혈과 해수, 초간단 요약으로 살펴봅니다. 기침 유발 내부 사선 혈종이라는 논문,
미국 국립보건원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왔어요. 혈종은 신체 내부에서 발생한 출혈로 혈액이 한 곳에 고여 형성된 혈액 덩어리를 말한다. 체내에서 출혈된 피가 형성 초기에는 액체 상태로 유지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응고되어 고형화된다. 한의학에선 이걸 어혈이라고 하죠. 특히 복벽 혈종은 급성 복부 장애에 드문 원인이 되며 복부 외상, 수술 및 복부 근육계의 과도한 긴장으로 알려진 합병증이다. 발살과 관련 현상은 다친 성문을 강제로 개방하려는 호기작용을 말한다. 배변 중 힘을 주거나 색소폰을 연주하는 것과 같은 일상생활의 많은 활동은 발살과 관련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 현상의 핵심은 흉곽 내압을 증가시키므로 심장에 대한 예압을 감소시켜 격렬한 기침을 유발하기도 한다. 타박상, 혈종 등은 발살바 현상을 유발하며 격렬한 기침을 발하게 한다. 미국 국립보건원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빌려온 것, 즉 발살바 관련 현상이라는 것은 성문, 목의 성대가 문이 닫혔어요. 이걸 강제로 열려고 할 때 그러한 시도를 하게 되면 격렬한 기침을 동반한다. 그런데 그것은 타박상, 혈종 등등에 의한 어혈로도 발살바 관련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기침이 격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심한 기침의 2차적인 안와 주의, 반상출혈, 발살바 관련 현상이라는 미국 국립보건원의 논문에서는 안와주의 반상출혈, 이 그림, 안와주의 반상출혈은 응고병증, 안와맥관 구조와 관련된 장애, 두개 내 또는 두개 외 병리에 의해 유발될 수 있지만 발살바 관련 현상으로 인한 격렬한 기침은 이러한 반상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삼두이는 심한 기침은 어혈증을 불러올 수도 있구나, 그걸 아셨던 거예요. 또 어혈증으로 인해서 심한 격렬한 기침이 나올 수도 있구나. 거금 450여 년 전에.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사암침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방송은 단 한 번도 꼬부랑 할머니 폐전격 쓰면 어떻게 낫는 건데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해, 하라면 해 라고 말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낫는가를 설명할 수 없으면 그건 만신이에요, 무당이에요, 박수무당이에요, 병점치는 만신이에요. 우리는 의학을 논하고 있습니다. 혹 어혈이 있는 사람의 해수는 어혈을 치료하라 라는 요긴의 말씀을 의과학적으로 입증한 이들은, 그러니까 한의사가 아니네, 동의학자들이 아니었네, 서희 사암침쟁이들, 서희 사암침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한의가 보는 인체가 다르고 서희가 보는 인체가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 몸은 그대로 있어요. 표현만 다를 뿐 핑계 없는 무덤 없어요. 다 이래서 병 생겼고 저래서 병 생겼고, 그래서 이렇게 치료해야 되고 저렇게 치료해야 돼. 그걸 의과학적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삼두인 친구 요교를. 그래서 우리가 요교를 교과서 삼아서 진행하는 사암침 아카데미, 이거 어디 가도 들을 수 없는 고급 강좌예요. 이건 대학원 과정보다도 더 높은 과정이에요. 박사학위 한 3개, 4개, 아니 10개 이상 달린 강좌예요. 우리가 말에 깔때기 대보는 겁니다. 인용 논문은 격렬하거나 지속적인 기침은 혈종 또는 타박상으로 인한 멍울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심하고 격렬한 기침으로 어혈, 즉 멍이 들 수 있음을 밝혀 사암사의 의학관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누가? 한의사가? 아니야. 누가? 제야침제의가? 아니라니까. 서의학자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더 한의사다운 한의사예요.
서의학자들이. 사암침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맞습니다. 우리 방송 서너 편 보고 저건 뇌증이네, 나 간 정적증이었네, 그러시면 안 돼요. 좋은 말씀이에요. 변증이나 체질 고려가 잘못되거나 자극량 조절 실패 시, 이건 아마 바늘로 넣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변증이나 체질 고려, 즉 여기서는 우리 방송은 사상 체질을 응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의 한의학, 사상 체질이 죽어야 산다. 그건 과학이 아니다. 체질 고려 이건 빼놓고 어쨌든 변증을 잘해야 되겠죠. 특히 병이 심할수록 잘못된 방향으로 침을 놓으면 그건 부작용이 아니라 의료사고예요. 사람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병에 무슨 정격,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주장한 적 없습니다. 브라브라브라브라브라 병의 원인을 쭉 얘기하고 폐정격을 놓으면 왜 꼬부랑 할머니 허리가 펴지는가 라는 말씀을 드린 후에야, 그러니까 꼬부랑 할머니 사암침 적용하세요, 사암침 붙여주세요, 이렇게 말했죠. 오해 없으셨기를 바라면서, 어쨌든 9414님께서 주신 댓글로 유익한 토론할 수 있었어요. 다시 강조, 병이 심할수록 잘못된 방향으로 놓으면 그건 부작용이 아니라 의료사고다. 맹장이 터져서 떼굴떼굴 구르는데 악가진기 바른 거다. 우리는 악가진기 바르라고 절대로 권한 적 없다. 그러면 스페셜리스트들을 위한 담원문 요결토론, 다음은 이음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